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그 부채가 많은 국가 위기로 발전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금리가 금년 들어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고,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금리 상승은 또 다른 나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 환율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기축통화는. 그러면 환율 등락이 물가에 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원화 가치가 1년 동안에 약 한 10% 상승을 했다면 수입 물가가 10% 정도 상승하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돈이, 신흥국 쪽이죠, 돈이 그 해당국가 중앙은행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용도가 낮은 트리플 B 등급 채권 중심으로 금리가 올라가죠.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죠. 부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그 일본 등에서, 예를 들면 일본이죠, 투자은행이 이제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죠. 일본은 금리가 낮으니까. 신흥국도 아니고, 또 정부는 부채가 많지만은 가게와 기업은 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건전한 가게와 기업이 그 N 약세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요. 또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하면 일본보다 금리가 10배 정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전한 가게와 건전한 기업과 투자은행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엔화 약세 요인이 그 일본 경제가 나빠서기보다는 일본 투자은행과 일본 기업, 그리고 일본의 가게가 환차익과 채권 시세 차익,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금리차도 이용하고, 단기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만기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2년물도 2% 가까이 되거든요. 금리가 1년물과 2년물에 큰 차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1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경기 불황이 올 거고, 그래 되면 미국 달러는 더 강세지요.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 현상이 나타나면 미국 경제가 위기로 발전하면 모르지만은, 위기로 발전하지 않고 경기 불황 정도라면 뭐 1년 안에는 불황 정도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세가 그때까지 유지된다면 금리 차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일본 투자은행이나 일본 건전한 기업 가게는 일본보다 높은 그 금리 소득이죠. 금리 소득과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국제 간의 이제 자금의 이동을 초래하죠. 또 그 다음에 미국 국부펀드는 미국이 제일 크죠. 투자은행, 미국 은행들 대부분 투자은행이니까, 또 미국의 우량기업, 상장기업이죠. 달러가치 등락을 이용해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부채를, 미국 정부 부채도 많고 뭐 기업 부채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 부채를 다른 나라에 증가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달러 강세를 유도하면 국제 유동성이 일본으로 유입되죠. 미국으로, 일본이 엔데 미국으로 유입되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달러 강세를 이용해 가지고 그 미국 뭐 자산이나 미국 국공채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때가 아니더라도 언제 확실하냐면 미국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운 시점, 금년 말 정도 되면 10년물이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국공채 투자하면. 그 다음에는 환율만 이제 문제가 없으면 노리스거든요. 그런데 경기 불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그 환율의 리스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국제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미국 자산 시장이 보호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는 거죠. 또 유동성 장세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나라 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돈이 빠져나간 국가는, 더군다나 부채가 많은 국가는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 모두 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가 통화 가치도 그렇게 되면 또 하락하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은행과 그 다음에 미국의 국부펀드와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달러 강세를 이용하는 거죠. 해당 국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가는 그 통화 가치가 하락해가 있고 자산 가격도 하락해가 있고, 그러니까 도랑치고 까재 잡는 그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흔히들 이거를 양털깎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략이 하나 남아있다라는 거죠. 원래 하반기부터 본격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에 미국 장은 한 번 더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가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제 유동성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여유 자금은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환차익과 채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시차를 두고. 그래서 이제 미국 투자은행이나 그 국부펀드 또는 그 우량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가격이 폭락한 그리고 환율이 급락한 국가에 투자를 하면 환차익과 채권 시세 차익 내지는 주식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출판 중에 있는 책에 상세히 적어 놨는데, 지금 타이밍상 이번 4월에 주가가 미국에서 바닥을 만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고, 또 어떤 구독자가 질의를 했더라고요. 하반기에 10월경 이후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때 미국 국채 투자하면 미국 달러 표시로 국채죠. 그러면 통화 강세와 채권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다른 나라가 이제 주식 가격 빠지고 채권 가격 빠지고 부동산 가격 빠지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도 국내 이제 환을 이용한,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이용한 자산 운용자 입장에서는 환차익과 채권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시점에 미국 투자은행이나 미국 국부펀드처럼 행동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헐값으로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뭐 1차적으로는 주식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고, 부동산은 주식 가격이 회복되어야 부동산 가격도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시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뭐 5억짜리 집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많은 신흥국, 우리나라도 뭐 금융시장은 신흥국이에요. 뭐 국내에서는 정권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지만은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전문가들 수준이거든요. 지금까지 뭐 그것을 보여줬어요. 지난 1년 동안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모두 다 뭐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투자은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정권회사도 다 지금 어려워요. 또 그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그분들도 다 당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준이 뭐 증명된 거죠.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는 거고, 환율도 1년 12달 원화 강세를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원화 강세가 아닌 원화 약세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지금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거예요. 왜냐고요? 미국 시장금리 상승은 부채가 많은 국가에 시장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자산가격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상당기간 연말까지 유지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국가,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국가는 특히 이제 외화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도 있죠. 그리고 또 환율이 올라가면 또 은행들, 그러니까 은행들도 외채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도 외채가 굉장히 많아요. 2천억 달러 이상 돼요. 외환보유고가 4천 몇백억 달러인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채가 2천억 달러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이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은행들이 환율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미국의 국공채에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환율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공채에 또 투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국 시장금리 상승은 약 1, 2년 시차를 두고 부채가 많은 국가 위기로 발전한다. 우리는 그것을 100% 이용하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즉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폐가 망신하느냐와 관련된 주제인 만큼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뭐 몇 번 방송 들으면서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여러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